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제부터 루미온에 추가된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루미온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고요. 효과에서 레이트레이싱을 넣으시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는 이제 샘플 예제를 활용을 했고요. 샘플 예제에 보시면 레이트레이싱이 이제 1.0이 아니라 버전 0.9로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마 조금 더 기능 개선된 레이트레이싱이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아마 개발자들이 아마 예고하는 의미로 0.9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약간 좀 모자란 기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모자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루미온 2023에 탑재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미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옵션은 되게 간단해요. 보신 것처럼 샘플 수, 바운스 횟수, 노이즈 제거 활성화, 반딧불 감소. 딱 요것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샘플이라는 거는 이제 샘플이라는 것과 바운스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먼저 레이트레이싱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이제 그 밑에 옵션 두 가지인데 이것도 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한글판으로 해가지고 레이트레이싱을 검색하면은 이제 한글로 광선 추적이라고 나와요. 현실적으로 이 레이트레이싱 기술은 이게 루미온에서는 2023 버전에 출시가 됐지만은 이런 개념이 나온지는 이제 학술적으로 나온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1960년, 70년? 그 정도쯤에 나왔고요. 아마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은 아니더라도 아마 그냥 생활하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현실적으로. 한글판에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광선 추적 또는 레이트레이싱. 이게 같은 말이죠. 가상적인 광선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카메라를 거쳐 다시 돌아오는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은 잠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빛이 있는데 빛이 이제 빛을 쏘는 거죠. 쏴서 물체에 대해서 반사되고 뭐 이렇게 다른 데로 나가기도 하고 또 그 면에서 반사되고 뭐 이런 걸 다 계산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렇게 뭐 여기 보신 것처럼 아주 멋진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런 개념이 컴퓨터 기술에서 말하는 레이트레이싱하고는 좀 달라요. 현실적으로. 이게 실제 우리가 생활할 공간은 그게 맞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하지 않냐면은 실제 생활이 그렇게 되는 건 맞는데 컴퓨터가 그런 데이터를 다 계산하려면은 엄청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픽으로서 산업적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좀 편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영어로 된 거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게 똑같아요. 사실 아마 이 한글 번역판은 이 부분에 앞부분만 번역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역사도 나오고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이게 알고리즘을 보시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뭐가 다르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빛으로부터 광선이 나오는 것을 계산한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피사체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광원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말한 것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카메라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카메라에서 뷰레이를 쏘고 이게 반사가 되죠. 라이트 소스로. 이게 좀 이상하죠? 네.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게 아니라 반대죠. 광원에서 피사체로 빛을 쏴서 이게 반사돼서 카메라로 들어가는 거죠. 역계산하는 거죠. 예. 왜 이렇게 되냐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광원이라는 것 자체는 특정한 그 소점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태양을 본다 그럴 때 태양이 크기가 얼마겠습니까? 지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사이즈거든요. 예, 그 사이즈가 빛을 어디서 들어오냐면 태양의 중심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모든 면에서 다 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종의 기준 위치라는 것을 잡기가 힘들고, 기준 위치를 다 잡아버리면은 컴퓨터가 너무 많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그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소점, 그러니까 눈으로 말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눈도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개의 눈을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보는 거죠. 그렇듯이 일종의 중간점에 소점을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형상화시키는데, 카메라는 동그라미 하나니까 그 가운데가 기준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종의 레이를 쏘는 거예요. 여기서 뷰레이라고 그러는데, 루미온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샘플이라고 그래요. 샘플. 루미온에 보시면은 옵션이 두 개가 있죠. 샘플과 바운스. 간단하겠죠? 이게 몇 개를 쏘냐가 이제 샘플 값이고, 바운스는 물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벽도 있을 거고 하늘도 있을 거고 유리도 있겠죠. 이거를 몇 번 튀기냐. 무한정 튀길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또 무한정 튀기면은 컴퓨터가 계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어느 정도로 횟수를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온 이미지를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이미지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JPG라든지 뭐 PNG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 그거를 이제 여러 장을 시퀀스로 묶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움직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이라고 하죠. 그것을 또 이제 MP4라는 압축 파일로 이제 압축을 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런 개념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컴퓨터 그래픽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레이를 이제 적게 쏠 때랑 많이 쏠 때, 바운스를 많이 할 때랑 조금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레이를 쏘긴 쏘는데, 이게 레이가 일종의 계산이 어떤 매개체지 그 자체가 빛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빛은 따로 있어요, 사실 빛에. 그래서 빛의 양이 뭐 그러니까 레이를 쏘더라도 뭐 그게 빛을 가져오는 건데, 빛의 정보를 레이가 여기 라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라이트의 상황에 따라서 이미지가 좀 이미지 형성 자체를 완벽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계산 못할 수도 있지, 그런 상황이 이제 가변적 요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을 고려해서 몇 가지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켰습니다. 예. 레이트레이싱이 나온 다음부터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기술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특별히 이제 그 기술 안에 여기 보시면 난반사, 이게 여러 번 반사하는 거랑 코스틱스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회절이라고 그래요. 빛의 회절. 이런 이제 유리잔이 있는데, 보시면은 빛에 의해서 여기 밑에 무슨 빛이 뭉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걸 코스틱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스틱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외에도 레디오서티라는 기술이 있어요. 또 이제 여기 시야의 전열 정보를 계산하고 기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또 기술도 있고, 레디오서티라는 기술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빛의 전부 다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추적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빛 자체를. 그러니까 레이트레이싱은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 거고, 그 빛을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광원 자체에 대한 분석 기술을 발전시키는 기술로 전부 다 하는 방식이 이제 몬테카를로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방식. 이게 스페인계 사람의 이름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몬테카를로 메소드라는 방식이. 이것도 물리학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몬테카를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외에도 또 경로 자체를 추적하는 이제 또 패스 트레이싱, 이런 기술도 좀 있고요. 예, 저희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레이트레이싱 0.9니까 앞으로 좀 추가된 기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루미온이 지금 현재 판매 방식이 이제 정지 구독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0.9인데 조만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1.0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그 기능이 추가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 원리에 대해서
레디오 시티 말고 이제 루미오 그 레이트레이싱에서 이렇게 어쨌거나 계산을 해요. 레이를 샘플을 쏴서 들어오는 거 빛의 양도 분석을 하고 뭘 하겠죠. 이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루미오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건축 인테리어 조경업자분들이 쓰긴 쓰는데 어떤 그 특정 정물화, 그러니까 뭐 유리컵을 렌더링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컵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 인테리어, 뭐 조경 물체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메시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게 반사되는 개체도 되게 많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이 반사를 할 때 이 형태가 직선 형태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휘어진 형태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이런 게 있습니다. 침실에 보시면은 침대가 있죠. 침대에 이불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죠. 사실 현실적으로 지오메트리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러면 빛을 어떤 천 위에다가 천이 직선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휘어진 형태인데 들어갔다가 이제 반사가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가요. 이렇게. 예. 근데 그 이미지를 어쨌거나 시간은 걸리겠지만 렌더링을 했어요. 오래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 좀 들어서 렌더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피사체가 공면이 많은 상태로 카메라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제 조명이 딱 정해져 있죠. 왜냐면은 그 태양광 혹은 뭐 실내등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눈을 볼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카메라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레이를 쓰다 보니까 카메라를 조금 움직임에 따라서 이 레이가 샘플 이 반사되는 값이 되게 다르게 들어와요.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은 아마 일반적인 카메라, 물리적인 카메라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 기술이 좀 발전되지 않은 거죠. 솔직히 어찌 보면은요. 예. 그게 이제 다른 영화를 보든지 다른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어떤 멋있는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카메라 부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개념이고, 루미온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쓸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그래서 주의할 점들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일단 빛이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피사체들의 형태가 직선 형태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심한 곡선, 아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커튼이라든지 어떤 침대라든지 뭐 그리고 어떤 식물 같은 거 있죠. 식물의 잎사귀인데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형태를 구부린 거 있죠. 아마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 중에서 수목 종류에 보면은 세밀한 자연이라고 있거든요. 세밀한 자연도 있고 일반 자연도 있어요. 일반적인 그런 수목에서는 이 평면을 이제 알파 처리된 이미지를 넣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잘 안 생기는데 세밀한 자연은 메쉬 데이터가 되게 정밀해요. 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게 빛의 연산이 좀 이상하게 되는 현상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루미온의 레이트레이싱을 쓸 경우에는 상황을 보시고 내가 이것을 레이트레이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 방식인 레스터라이제이션을 쓸 것인가 요거를 잘 선택을 해서 렌더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문제되는 점들이 좀 설명드릴게요. 샘플 수 있죠. 샘플 수가 이제 일종의 카메라에서 나가는 일단 시뮬레이터 같은 거예요. 이제 그 데이터인데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몇 개를 집어넣느냐인데 이게 픽셀 개념으로 몇 개를 집어넣냐 이거 뜻이에요. 한 픽셀에 몇 개 들어가냐. 기본값이 이제 16개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은 좀 이상하니까 개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부터 그래도 기본 4개 안에 있어야지 조금 나오지 않냐. 그리고 이제 작업자가 미리 보기 상황에서 대충 느낌은 알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16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기본 16개가 설정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벽면과 천정이 똑같은 재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생기죠. 이게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 기능인데 루미온에서는 이걸 가지고 선명도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제 설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레이트레이싱 하나만 했거든요. 하나만 했는데도 보면 선명도를 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예.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샘플 수가 너무 적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반대로 샘플 수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렌더링 시간은 좀 소요가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그런 문제는 사라지고요. 샘플 수가 적을 경우에는 이게 이런 경계선이 보여지면서도 이게 선 자체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꾸불꾸불하게 들어오거든요. 무조건 뭐 이 샘플 수를 높이면 좋겠지만은 자 보시는 것처럼 GPU 성능에 따라서 속도가 많이 차이 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바운스 횟수라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본 개념 이렇게 빛이 튕기는 횟수의 제한을 거는 거고요. 최대 이제 8로 돼 있어요. 8로 하나, 4로 하나, 사람 눈으로 잘 이게 분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낮추는 것도 좀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이 바운스 횟수를 이렇게 줄이냐 느리냐에 따라서 그 속도 차이는 있지만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이 샘플 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좀 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노이즈라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노이즈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마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더라도 옛날 광학 카메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일본식 용어로 아사라고 말 썼는데 지금은 전부 다 ISO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그냥 일반 카메라를 봤습니다. 이말 카메라도 켜잖아요.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ISO를 바꿀 수 있고 셔터 스피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캐논 카메라인데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냐면은 여기가 되게 높아요. 6400, 12800까지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왜 ISO 값이 높냐면은 이게 어두운 장면을 촬영할 때 이게 그 빛이 들어오는 속도가 좀 어두우니까 이게 속도가 빠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필름의 강도를 높이면은 조금 빛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문제점이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이미지 자체에 까만 아주 작은 미세한 점들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노이즈라고 그래요. 루미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여기 노이즈 제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좀 샘플 수는 좀 줄어드리고 더 줄일게요. 그냥. 요게 노이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무슨 망점 같은 게 생기는데 까만 부분이 까맣고 흰색 점들 있죠. 이런 점들이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러니까 다행히 컴퓨터 그래픽에서 이걸 없애는 기술은 좀 빨리 발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노이즈가 금방 제어가 됩니다. 노이즈는 별 문제 되지 않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간 상황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야간 상황에서 이렇게 조명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조명 앞부분에만 무슨 뭐 흰색 점들 같은 작은 점들이 그 부분에 몰려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파이어플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제 반딧불이라고 했죠. 반딧불. 마치 반딧불이 조명 앞에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을 반딧불이라고 합니다. 파이어플라이.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요걸 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걸 없애겠다고 100% 없애겠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무슨 울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빠는 듯한 느낌 있죠?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 그래서 요거는 이게 반딧불을 어떻게 없애는지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반딧불 현상을 없애는 원리는 이 흰색 점들을 주변의 색과 이제 이미지 처리 기술에서 그거를 이제 블러 처리해가지고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노이즈가 지금 오긴 없지만은, 반딧불이 없지만은, 반딧불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10%, 15%, 한 요 정도만 써도 대부분 없어져요. 그리고 살짝 좀 있어도 큰 문제 되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노이즈 현상은 이미 전체에 벌어지는 거지만은, 이 반딧불 효과는 전체는 아니에요. 그 조명 앞부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없애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 영상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씬 장면이 이렇게 직선 형태일 경우에는 잘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곡선 형태가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번쩍이는 건 아닌데 화면이 우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 개념으로 영상에서 지글거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현재 루미온이 0.9라는 이제 이런 제한점 때문에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장면에서는 큰 문제 되지 않아요. 문제 않는데, 작은 빛이 작게 들어오는 공간에서 커튼도 있고 이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는. 아마 조만간 이 레이트레이싱 버전이 1점대로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 문제도 있고, 그 빛의 회절 문제, 그러니까 코스틱스가 지금 처리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미온 자체가 판매 방식이, 그래서 전기 구도로 써야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 부분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영상을 만들었을 때 어떤 부분에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우는 것도 아니고 뭐 반딧불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완전 심한 것도 아닌데 몇 부분에서 약간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번쩍이는 건 아닌데 비슷한 현상이요. 약간 좀 빛이 번쩍이는 건데 정확히 플리커링은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재질 부분에서 플리커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질 부분에서 딱 클릭하면은 환경 설정 누르잖아요. 그 맨 끝에 환경 설정의 맨 밑에 보면은 플리커 감소 기능이 있어요. 이 플리커 감소가 이게 자세히 안 보시면 내가 중간쯤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적용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기능인지 좀 설명을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플리커 감소 기능은 뭐 전 버전에도 레이트싱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전 버전에도 이제 재질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은 이게 번쩍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부분만. 그래서 이 면을 이렇게 화면상에서 카메라 쪽으로 살짝 분리를 해주면은 그런 현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 특정 기체 선택하시고요. 플리커 감소해서 지금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렇게 플러스 100, 맨 왼쪽이 마이너스 100. 이게 뭐냐면은 살짝 띄우는 건데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 플리커 감소 기능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좀 중간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렌더링 할 때 계산을 이 겹쳐 있는 것을 플러스는 카메라 방향으로, 마이너스는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겹쳐 있는 재질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기겠죠. 물론 이제 처음부터 모델링 단계에서 면 겹침을 없애면 돼요, 사실요. 이제 아마 이런 거 대부분 실수가 이제 아마 스케치업 사용자분들이 좀 자주, 꼭 스케치업이 아니더라도 뭐 맥스나 마야, 뭐 라이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분리하고자 또 모델링 단계에서 분리하기 귀찮으니까 여기에서 플리커 감소해서 약간 플러스 방향이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 겹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플리커 현상이 없어집니다. 요거는 레이트레이싱이든 뭐 레디오시티든 똑같은 이 원리예요, 원리. 한번 뭐 요거는 조금만 쓰시고요. 요거는 거의 반드시 쓰셔야 될 거고요. 샘플 수는 이렇게 좀 높이면 좋죠. 높이면 좋긴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사무실에 루미온 장비가 꽤 있어요. 좀 비싼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루미온을 그래서 정기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루미온 무료 렌더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내려보시면은 데이터 이렇게 설정은 고객님이 다 하시고요. 하시고 설정된 값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오래 걸리는 렌더링 시간을 저희가 좀 비싼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렌더링해서 다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일 보내기죠. 그래서 그 루미온 파일을 드래그해서 그냥 올려놓으시면은 돼요. 여기 올려 보내실 때는 파일 이름에 본인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렌더링 완료됐을 때 지금 전화 드려요. 들어서 렌더링 됐으니까 받아가시라고. 무료로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다. 아마 저희가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루미온이 렌더링 속도가 지금보다는 또 훨씬 더 빨라지는 기술이 좀 나올 거예요.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추가적인 기능들, 안 떴던 기능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 부분도 추가되면은 그때 아마 이 뒤에 버전이 1.0으로 바뀌면서 아마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요 서비스 있죠. 요 서비스도 그때 가서는 무료 서비스가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트레이싱이 잘 먹히는 씬이 있고 잘 안 먹히는 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